이번 세제 개편 일산 집주인과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일산에도 적용되는지, 일산에 등록 임대주택이 있는데 팔아야 하는지, 서울에 한 채, 일산에 한 채가 있는데 어느 집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지, 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오늘 하루 동안 이런 문의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내일까지 부동산 휴가 기간이라 오늘 영상은 하루 쉬어갈까 고민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번 개편안이 모든 집주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인지, 집은 한 채지만 다른 것에 거주하고 있는지, 서울과 일산에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지, 등록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인지 비조정 대상 주택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세율표를 전부 설명하기보다 이번 개편안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일산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50대, 60대 분들은 어떤 선택을 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부동산 현장을 읽어주는 여자 정병리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실제로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정책은 세금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세금을 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집을 팔면 매물이 되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면 전세가 사라지고 서울집을 정리한 사람이 일산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매수 수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세금표 자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본 사람들의 선택으로 움직이거든요. 첫 번째는 실거주 1주택자는 일부 유리해지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실제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공시가격 14억 원은 시가로는 대략 20억 원 안팎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가 약 20억 원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정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집이 한 채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 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방향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앞으로는 나는 집이 한 채입니다. 이것으로가 부족하고 그 한 채에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14억 원 공제만 보고 모든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과 고가주택 세율도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시가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시가 40억 원에서 50억 원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와 고가 실거주 1주택자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는 종부세만 보면 안 되고 재산세까지 합한 전체의 보유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의 개수보다 총 주택가액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서울의 비싼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일산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을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더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았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을 줄이고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향이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일산처럼 서울보다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은 주택수만으로 불리했던 부분이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일산 다주택자는 모두 유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실제로 어느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는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택수보다 가액을 더 보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다주택자의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가지고만 있던 사람보다 오래 거주한 사람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 각각 최대 40%, 최대 합계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이 구제를 단계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2027년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2028년에는 보유기간 공제는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는 늘리면서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은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 가지고만 있던 집보다 내가 실제로 오래 살아온 집을 앞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양도 차익이 큰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상한을 두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어요. 2027년에는 20억 원, 2028년에는 1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의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무조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해야지만이 앞으로 세금 혜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 기간이 짧은 분들은 그 집을 팔 것인지 직접 들어가 살 것인지 증여나 상속을 준비할 것인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팔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는 모두 이 보유세만 볼 게 아니라 양도세도 봐야 되고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까지 전체를 함께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산에 있는 집에 가격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일산 집부터 먼저 파는 것도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집이 향후 실수요가 강한지, 어떤 집에서 임대 수요가 나오는지, 어떤 집을 최소 5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지를 보유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게는 2027년과 2028년에 출구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조정 대상 주택에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되는데요.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중과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이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동안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2주택자는 2027년에 양도하면 50%, 2028년에 양도하면 10%, 3주택자 이상은 2027년에 10%, 2028년에 15%가 가산되고요. 2029년부터는 다시 2주택자 20%, 3주택자 이상 30% 중과로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과세율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부는 8월 4일 추가 설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기존의 단순한 중과 유예와는 다르고 중과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어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정리할 집이 있다면 2027년과 2028년에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어떤 집을 먼저 팔까요? 가장 좋은 입지의 집,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고 싶은 집, 실제로 들어가 살고 싶은 집부터 먼저 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수요가 약한 집, 임대 수익이 낮은 집,
향후 보유 목적이 불분명한 집부터 정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정책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없애기보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한 채로 자산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산에서 여러 채를 보유한 분들도 가격이 가장 낮은 집부터 팔 것이 아니라 임대 수익, 향후 수요, 교통과 학군, 정비사업 가능성, 양도할 때 세금을 함께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등록임대주택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등록임대주택 혜택이 전부 없어지는 줄 아는데요. 일산의 등록임대주택은 아닙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대상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일부 등록임대 아파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등록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우대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등록 임대주택 혜택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검설 임대주택과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제외한 일부 매입 임대주택에는 임대기간의 일정 부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임대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서둘러서 팔면 안 되고요. 반드시 5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째,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 둘째, 조정대상 지역인지 비조정대상 지역인지. 셋째,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말소일이 언제인지. 넷째, 임대 의무 기간을 모두 채웠는지. 다섯째, 실제로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산은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일산의 등록임대주택을 서울 조정 대상 지역의 등록임대 아파트와 똑같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일산에 있는 주택 외에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임대 사업자는 사람 단위로만 보지 말고 주택별로 하나씩 나누어서 확인해야 돼요. 이 부분은 등록 시점과 임대 유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별로 구분해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일시적인 2주택 처분기한이 모두 2년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기존 집을 모두 2년 아래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 개편안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종조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향인데요. 모든 일시적 2주택자가 무조건 2년 안에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쉽게 구분해보면 새로 사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기존처럼 3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인 일산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서울 집을 3년의 처분 기간이 유지되는 거고요. 반대로 일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서울 조정 대상 주택을 새로 취득한다면 기존 일산 주택의 처분 기간이 2년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새 주택의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취득일, 기존 주택의 양도일, 개편안 시행 전 계약에 대한 경과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표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종 규정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꼭 확인해야 하고요.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3가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계약일, 잔금과 취득일, 기존 주택의 양도 기한입니다. 7번째는 상생 임대주택 특례도 양도 기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제한하고 일정한 임대 기간을 충족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현행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상세액 임대주택 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일정한 기한 내에 양도해야만 거주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언제 1주택자가 되는지, 실제로 양도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는 또 하나의 양면성이 있어요. 상생임대 혜택이 줄어들면 집주인이 계속 임대를 주기보다 본인이 직접 들어가 2년을 거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매도되고 상생임대주택은 집주인이 들어가 살면 임대시장에 남는 전세와 월세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책은 실거주자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세와 월세 물량이 감소하면 가장 큰 부담은 임차인과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타날 결과까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세제 개편은 일산의 나쁜 소식일까요? 저는 이번 개편안이 일산의 무조건 나쁜 소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고가주택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실제 거주기간은 더 중요해지는 방향입니다. 서울의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 주택은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분들은 매도와 이동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수요 가운데 일부는 서울이나 분당보다 가격이 부담이 낮고 교통과 병원, 공원과 학교,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일산을 선택할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더 넓은 평형, 쾌적한 주거 환경,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를 원하는 50대, 60대 분들에게는 일산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울에서 비조정 지역인 일산으로 갈아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처럼 3년 유지되는 방향이라면 서울 집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일산에 살 집을 먼저 마련한 뒤 시장 상황을 먼저 보면서 기존 주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서울 수요가 당장 일산으로 내려온다거나 일산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의 추측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 실제 시장 변화가 되는지 전화 문의, 현장 방문, 매도자의 가격 변화, 실제 계약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산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거는 세 가지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서울 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의 매물이 실제로 늘어나는가를 봐야 하고요. 서울 매물만 늘어나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집을 판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산의 전세와 월세 부족이 실제 매매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하고요. 전세가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이 집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 대출 가능 금액,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비교한 뒤 실제 매매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가 한두 단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단지와 평형으로 확산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한 건의 신고가, 한 채의 금매 거래만으로 시장이 회복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단지와 같은 평형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거래가 반복되고 학군과 역세권에서 시작된 수요가 주변 단지까지 확산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야 진짜 시장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휴가가 끝나면 저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전세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매매 문의가 늘어나는지, 매도자의 가격이 달라지는지, 서울에서 일산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서 그 확인된 변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산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가 실거주 1주택자인지 비거주 1주택자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다주택자라면 각 주택의 가격과 임대 수익, 향후 수요와 보유 목적을 주택별로 다시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는 등록 임대 주택이 있다면 지역, 주택 종류, 등록일과 말소일, 의무 임대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금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내 노후와 현금 흐름을 위해 어떤 집을 남겨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면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도 나는 집이 없으니 이번 세제 개편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집주인에게 부과되지만 집주인의 선택은 임대시장 전체를 바꾼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전세 매물이 매매물로 바뀌어요.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째, 휴가철 이후 실제 매물이 늘어나는지. 두 번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셋째, 대출을 감당하면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집인지. 전세가 부족하다고 아무 데서나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되고요. 반대로 정책이 다시 바뀔 거라고 무조건 기다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소득, 대출, 가족의 거주계획 기준으로 결정을 해서 무주택자에게는 이번 기회에 일산을 꼭 집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무주택자에게는 이번이 지금 일산에 아직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장이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생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일산에 사니까 상관없다. 두 번째는 나는 무주택자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세금은 집주인에게 부과하지만 그 집주인의 선택은 매매시장, 전세시장, 월세시장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집주인이 집을 팔면 매물이 사라지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면 전세가 사라지면서 다주택자가 경쟁력이 약한 집부터 정리하면 좋은 입지주택은 오히려 희소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거주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록임대 사업자,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 고가주택, 전세와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까지 모두 자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주택 위험과 세금 기준에 해당하는지. 둘째, 2027년과 2028년에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것인지. 셋째, 세금과 대출을 감당하면서 최소 5년 이상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뉴스는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어요. 이번 개편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결정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금이 무섭다고 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정책이 다시 바뀔 거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집의 경쟁력, 현금 흐름, 가족의 거주 계획을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결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뉴스 제목보다 또 현장을 직접 보고 세울표보다 사람들의 선택을 먼저 확인하고 일산 부동산의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이 바뀐 세제 개편안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버벅거린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안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일산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조건 똘똘한 한 채보다는 내가 정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예측보다 기준이에요. 그리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생생하게 현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